예,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여러분들 시험 2023년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이제 기출해설 영상을 이제 찍으러 왔습니다. 올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정말 매년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다 전달해 드렸는데 약간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시험 같아요. 그 이유가 1-1문 같은 경우에도 최신 판례로 전달해 드리고 3기 5회 추가 답안에서도 재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는데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출제가 됐는데 제 입장에서는 야, 요것도 좀 사례로 문제로 만들어서 시험을 봤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까지 지금 영상을 통해서 한번 차분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쓰신 답안하고 기본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고 대신 발표 날 때까지 절대 여러분들 스스로 점수를 예측하거나 결과를 예단하시면 안 됩니다. 발표가 날 때까지 정말 책상에서 겸손하게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마지막까지의 정성이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겸손하게 정말로 합격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상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해설 한번 해드리면, 자, 일단 1문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셨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는 잘 기억을 하실 거고, 문제 1문에 가장 포인트 되는 내용이 뭐냐, 일단 1차 제외 결정을 갑에게 통보했다. 근데 갑이 이의 신청을 했다. 근데 이의 신청을 하면서 나 이런 조건 다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을주민 확인서, 수도개설 사용, 전력개통 이런 증빙 서류를 새롭게 추가로 첨부해서 제출됐다. 요 표현에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의 신청이라는 명칭을 썼더라도 이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보여진다. 그럼 요 새로운 신청에 대한 제2차 결정, 제외한다는 결정 역시 새로운 거부 처분이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신 분들도 물론 있는데 제가 3기 5회 때도 지금쯤 최신 판례를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를 꼼꼼히 좀 챙겨보신 분들은 요걸 찾아내셨는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요거를 매칭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좀 아쉬움이 너무 이제 많고 제 스스로도 내년부터는 정말 더 철저하게 하나하나 꼼꼼히 다 좀 준비를 해드려야 되겠다. 요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포인트를 한번 보셨으니까 설문 1번은 뭘 물어봤느냐, 이 사람이 이제 다투려고 할 때 소의 대상은 뭐냐, 그리고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모범 답안은 기본적으로 제 카페에도 있고 요 학원 해설 영상에 첨부해 드릴 테니까 그거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의 계산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최신 판례 해드릴 때도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체크하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해 드렸었는데 아까 언급한 것처럼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여러분들이 해드렸던 판례 문구 그대로입니다.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경우에 새로운 거부 처분이 된다. 그러면 1차 제외 결정도 거부 처분이고 2차 제외 결정도 각각의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 그럼 제소기간도 통보받은 날, 그때 앞날이 되니까 그때부터 90일 안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안이 흘러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안을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일단 1차 제외 결정, 신청에 대한 제외, 거부기 때문에 거부 나오게 되면 항상 거부가 처분이 되기 위해서 신청권이 있어야 되느냐, 요 1차 결정에서 이 내용 쓰시는 겁니다. 근데 설문도 약간 아쉬움이 있는 게 원래 A시라는 지자체 자체는 처분을 못해요. 그럼 실제 사건은 한국토지공사 위탁받은 이런 공사를 실제로 주든가 각색을 할 거면 A시의 시장 이런 식으로 좀 줬어야 되는데 A시라고 나온 것부터 약간은 조금 문제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신청권을 도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법규라도 좀 제공을 해줬으면 했으면 하는 마음이 또 많이 드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모범 답안 보시게 되면 사안의 경우에 설문상 불분명하지만 관련 법률상 이주대책 대상 요건이 충족된 자한테는 법령에서 신청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청권 인정된다. 따라서 1차 제외 결정은 처분이다. 그렇게 이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결정의 대상 적격,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최신 판례하고 3기 5회 재신청 사건, 거기에 해드렸던 문구 판례를 이제 쓰시면 되는데, 취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라도 새로운 신청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거부 처분에 해당한다.
요거를 이제 출제자는 이 최신 판례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요거를 이제 시험에서 한번 건드린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서 대부분 많이 실수하신 분들이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의 신청에 대한 기각 요런 식으로 들어가서 요거는 별도의 처분이 아니다. 1차만 처분이다. 다만 제소기간은 행정기본법에 따라서 이의 신청 그 결정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 요렇게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전체 문제에서 요거를 틀렸다고 해서 25점이 통으로 날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감점은 있지만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결과가 날 때까지 너무 크게 와, 난 25점이 통으로 날아갔다. 그런 생각 자체는 하지 마시고 일단 감점은 분명히 있지만 요 감점에 대해서는 채점자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각각이 처분이기 때문에 제소기간은 우리 연습 굉장히 많이 한 거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죠. 법조문 쓰시고 앞날과 있음날의 의미 판례 쓰시고 사안의 경우에 각각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 제기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면 1-1문이 끝나고요. 1-2문 같은 경우에는 평이하죠. 다만 기속력과 간접강제를 물어보는 건데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간접강제 그리고 기속력 이건 전부 2기 3기 때 여러분들 시험으로 다 다뤄드렸던 겁니다. 그럼 일단 기속력을 물어보는 내용이니까 무효확인 판결의 기속력 그래서 요 법조문 38조 1항 제30조 요 조문만 빠뜨리지 않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요 모범 답안 안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린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요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썼을 때 가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하게 여러분들한테 훈련을 시켜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럼 기판력과의 구별을 여러분들 꼭 쓰시고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 범위나 내용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해부터 고득점 답안을 위해서 이런 논점이 나오게 되면 관련 판례를 빠뜨리지 말고 우리는 쓰자. 그럼 이 부분을 쓰신 분들은 분명히 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례를 여러분들 추가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채점자들이 재량권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기존의 다른 주관식 시험에서도 가산점을 줬던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 쓰시면 이제 1-1문에서 깎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채울 수 있다라고 저는 정말로 확실하게 믿고 있으니까 요 기속력과 관련된 판례를 반드시 쓰셨어야 돼요. 자, 그럼 요 판례 이제 다 쓰셨고 무효확인 소송의 간접강제 허용 여부 요거는 이제 3기 5회 때 또 시험으로 보셨기 때문에 다 잘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안 해결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 1-2문에서는 요 판례 부분과 기판력과의 구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필수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문 보겠습니다. 2문도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경합자 소송의 원고 적격을 물어보는 건데 요거는 옛날 판례 조금 생소하지만 경합자 관계에서 강압상 특허지만 기존의 법률상 이익보다 더 침해되는 새로운 법률상 이익 침해가 없는 사건을 이제 낸 거예요. 물론 이제 경합자 소송에 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잘 쓰셨을 텐데 요 파란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에 있던 그 병의 법률 관계에 새로운 침익이 없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문구인데 시험장에서 요거를 만약에 제대로 좀 포섭을 하고 이해를 하셔 쓰셨으면 너무너무 이제 좋은 만점 답안이 되는 거고 요거를 만약에 놓치셨다 하더라도 결과가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감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모범 답안 이제 목차를 보실 건데 그 감점 부분이 이 문제 전체를 날린 그런 정도의 감점은 아니기 때문에 아쉽다. 요 판례는 놓쳤구나. 그 정도의 감점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는 핵심이 일단 양도 양수 계약에 대해서 인가처분을 했다. 그럼 병은 인가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데 지금 사업자가 의리 하나 더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경업자, 기존업자가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느냐. 근데 이 설문해 보게 되면 장래 기대 이익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근데 인가처분으로 인해서 전혀 기존하고는 변한 게 없다. 요게 결국에는 강압상 특허지만 기존에 있던 법률상 이익에 새롭게 발생하는 침해가 없기 때문에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범 답안 목차를 한번 보시게 되면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법률상 이게 의미, 범위, 자 이거 연습 굉장히 많이 하셨으니까 그대로 다 쓰셨을 거고요. 경업자 소송의 원고 적격 판례 기준 쓰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우리는 제3자의 원고 적격과 관련된 판례 요거 추가해서 꼭 쓰셔라 계속 연습시켜 드렸어요. 요거를 또 쓰시게 되면 여기에서 분명히 추가 가산점을 받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결론에서 결론을 맞추신 분들은 만점 답안이 되는 거고, 결론이 틀리신 분들 분명히 근데 감점은 있지만 각각의 목차별로 배점마다 그 배점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틀렸다고 해서 요 문제가 무슨 막 반토막이 날아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요 앞에 부분을 제대로 다 잘 쓰셨을 거고, 요 추가 판례 반드시 쓰셨을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기대하셔도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2문을 이제 보셨고, 자 3문이 이제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판례지만 요것도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 좀 아쉬운 게, 요것도 조금 더 세분화해 가지고 요 내용을 좀 전달했으면, 그런 이제 좀 아쉬움이 있는 내용이고, 올해부터는 이제 그런 부분도 꼭 체크해서 좀 보강을 많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자기가 사업주인 줄 알고 알아서 신고하고 일부를 납부했다. 근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라고 독촉을 했다. 근데 관련 법령에 보니까 업무를 어떻게 나눠놨느냐. 납부에 대해서는 주로 근로복지공단 주요 업무는 얘가 다 수행하고, 안 냈을 때 독촉 빨리 내라 이런 징수와 관련해서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있다. 요걸 이제 내용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얘가 돈을 어디다 냈느냐. 이미 근로복지공단에 일부 보험료를 납부했대요. 그럼 여기에서 돈을 받아간 건 근로복지공단이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미 낸 거, 그거에 대해서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제 더 내서는 안 되니까 법관님 나 보험료 채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요걸 제기하려고 한다. 그럼 설문 마지막을 보게 되면 누구를 상대로, 여기서 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피고가 누구냐, 근로복지공단이다. 요거를 이제 알고 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피고는 당연히 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이 되겠죠. 누구를 상대로 어떤 유형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가. 그럼 여기서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출제자의 의도 자체는 여기에서 일단 보험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항고 소송이냐 당사자 소송이냐 그걸 구별할 줄 아느냐, 그거 하나 물어보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공법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냐 민사 소송이냐 거기까지를 염두에 두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수험가에서는 훨씬 더 많은 내용, 훨씬 더 깊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요건 당사자 소송이다,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다, 그거를 결정지은 다음에 이건 자기가 사업주지가 없음을 전제로 해서 보험료 채무가 없다면 그럼 이건 부당이득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관련 청구다. 그럼 관련 청구의 병합도 당사자 소송의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쓰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좋은 점수와 가산점을 획득할 수 있었던 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각각 어떤 유형이냐 여기까지를 이제 물어본 취지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관련 청구의 병합까지 써내게 되면 정말로 가산점이든 좋은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문제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보험료 채무 부존재 이 확인 소송의 피고, 이거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쓰신 분들이 있는데 물론 틀렸기 때문에 감점은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모범답안 목차를 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많이 쓰셨으면 그 요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적은 감점은 있겠지만 이 문제 자체도 통으로 날아간다.
그런 생각은 안 하시면 됩니다. 주관식은 여러분들 물론 어느 부분이 틀리면 감점은 있지만 나머지 맞는 내용을 쓴 거에 대해서 그것까지 전부 어느 한 부분이 틀렸다고 해서 통으로 날리진 않으니까 너무 여러분들 결과 나올 때까지 크게 상심하시거나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일간 결과를 겸손하게 좀 기다리시길 바래요.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모범 답안 어떻게 구성되느냐. 우리 늘상 소외 변경 준비하면서 했던 게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구별, 요거 이제 계속 연습했었습니다. 그럼 보험료 채무, 우리 당사자 소송 배울 때 여러분들 이거 연습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뒤에 부존재가 있는데 앞에 처분이 있으면 이건 항고, 앞에 처분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부할 때 조세 채무 부존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험료 채무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 법률 관계로서의 채무가 부존재한다라는 건 당사자 소송이다.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답안은 어떻게 쓰느냐.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의 구별 기준, 우리 연습했던 거 쓰시고 요것도 꼭 쓰셨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조금 감점을 당해도 추가 득점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실수를 안 해도 이걸 쓰게 되면 대부분 같은 내용인데 훨씬 더 좋은 가산점을 목적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훈련시켰기 때문에 요걸 반드시 쓰셨어야 돼요. 그럼 사안의 경우에는 이건 처분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관련 법령 자체에서 이렇게 하도급 받아서 그 사람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개가사업주라고 아예 법령 자체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건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다. 요거 이제 해결하시면 되고, 이건 가장 기초적인 거죠. 여러 논점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훈련해서 썼던 거기 때문에 공법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성질이 당사자 소송이냐 민사소송이냐, 우리는 당사자 소송으로 보는 거 타당하다고 본다. 근데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럼 요 부분이 사실은 출제자는 그 의도했던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공부를 더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서로 관련 있는 청구기 때문에 관련 청구의 병합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셨으면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는 답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련 청구의 병합, 요 부분은 출제자가 만약에 의도를 안 했다면 엄청난 가산점의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런 취지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했고요. 물론 출제자가 의도했다면 관련 청구 병합에 대해서 각각의 배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상세한 내용은 모범 답안으로 여러분들이 접하시면 되고, 요 내용 자체는 큰 틀에서 관련 청구의 병합, 의, 제도의 취지, 그리고 병합의 종류, 요 정도 써주시고, 이 경우에는 단순 병합에 해당해서 한꺼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이 병합은 출제자의 직접적 의도로 보이지는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보통 병합을 물어보려면 마지막에 설문에 어떻게 이제 문구가 들어가냐면, 요거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법원에서 함께 판단받을 수 있는 그 제도를 같이 설명해라. 이런 식의 문구가 있는 경우가 보통 병합을 물어보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떤 유형을 제기하느냐. 그래서 일단 제 예측은 요거는 당사자 소송이다. 이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민사냐 당사자냐, 여기까지 물어봤지만 그래도 공부를 우리는 열심히 많이 했기 때문에 관련 청구의 병합에 큰 틀 정도를 잘 써주시게 되면 정말로 이 산문에서도 좋은 답안을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2023년 공인노무사 기출 영상을 이제 찍어드렸는데, 매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전달해드리지만 올해 시험을 보고 저도 굉장히 너무 아쉬워서 한 하루 이틀 굉장히 좀 다운됐었는데, 내년 시험이 또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요런 것까지도 정말 철저하게, 그리고 이제 최근 1년, 2년 내에 나온 최신 판례를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것까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매년 최신 판례도 꼭 신경 써서 문제화시켜서 여러분들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또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그 시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본 강의 이제 개강이 이제 이번 주에 시작하는데, 본 강의 연기부터 여러분들한테 정말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